인류의 미래를, 아니 어쩌면 인류 그 자체를 영원히 바꿀지도 모르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설계도, DNA를 직접 편집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문서 작업하다가 오타를 발견하면 간단히 찾아서 바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게 더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자, 그 중심에 바로 크리스퍼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몸의 유전 정보에 대한 찾아바꾸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술은 마치 아주 정교한 분자 가위 같아서요. DNA의 특정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서 잘라내고 또 새로운 정보를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혁명적인 기술이죠. 그럼 이 놀라운 기술은 대체 어떻게 발견됐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발견 뒤에는요, 두 거대 연구기관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제니퍼 다우드나 연구팀, 그리고 다른 한쪽은 MIT와 하버드가 힘을 합쳐 만든 브로드 연구소의 팽장 연구팀이었죠. 그리고 이 두 팀의 경쟁은요, 단순한 과학적 경쟁을 넘어서서 인류의 미래와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걸린 거대한 특허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특허 전쟁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어졌는데 그 과정이 정말 영화 같았어요. 한번 보세요. 2012년 3월에 다우드나 팀이 먼저 특허를 냈죠. 그런데 같은 해 12월에 팽장 팀이 우리 거 먼저 빨리 심사해주세요 하면서 끼어든 거예요. 판이 완전히 흔들렸죠. 결국 2014년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세포에 대한 특허를 브로드 연구소가 먼저 따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길고 긴 싸움 끝에 2022년에 법원이 최종적으로 브로드 연구소의 승리를 선언하게 된 거죠. 양쪽의 주장은 정말 팽팽했습니다. 다우드나 측은 우리가 발견한 원리가 모든 생명체에 다 적용되는 기초 기술이다 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팽장 측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박테리아 같은 단순한 세포에서 되는 거랑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인간 세포에서 성공시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 결정적인 한 걸음, 즉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문을 연 건 바로 우리다 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 문서가 그 길고 길었던 싸움의 마침표를 찍은 실제 판결문입니다. 이 문서 한 장에 크리스퍼 기술의 미래, 그 어마어마한 상업적 가치의 주인이 결정된 셈이죠. 법원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인간 세포에서 실제로 기술이 작동한다는 걸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준 브로드 연구소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리스퍼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과학자들은 연구실에서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혁명적인 기술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치료제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그 희망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피 속에는 산소를 온몸에 배달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이 있어요. 그런데 겸상적혈구 빈혈증이라는 병은요, 이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에 단 하나의 오타, 딱 하나의 글자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작은 오류 하나 때문에 적혈구 모양이 나처럼 찌그러지면서 온몸에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거죠. 엑사셀이라는 치료법은 정말 우아하면서도 혁신적이에요. 먼저 환자 몸에서 줄기세포를 꺼냅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크리스퍼를 이용하는데 뭘 하냐면요. 우리가 태어난 후에는 꺼져버리는 태아기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다시 온으로 켜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건강하게 편집된 세포를 다시 환자 몸에 넣어주면 끝이에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 10명 중에 거의 9명이 더 이상 평생 받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수혈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치료를 처음으로 받은 환자 빅토리아 그로이의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치료를 받은 후로 저는 제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기술이 가진 힘과 그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힘에는 반드시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술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이고 또 어려운 윤리적 질문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2018년에 전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집니다. 중국의 과학자 허젠 쿠이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를 편집한 아기를 탄생시켰다고 발표한 거죠. 모두가 암묵적으로 넘지 말자고 했던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크리스퍼 기술 개발자들을 포함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제적인 합의와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다음 세대에게까지 유전되는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 즉,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거죠. 이 윤리 논쟁의 핵심은 바로 치료와 강화의 경계선입니다. 한 개인의 질병을 고치는 체세포 편집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자식, 또 그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영원히 유전되는 생식세포 편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여겨지는 영역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아주 미끄러운 경사길에 서게 됩니다. 유전병을 없애는 것까지는 좋다고 쳐요. 그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지능이나 외모, 운동 능력을 가진 이른바 디자이너 베이비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단순히 과학기술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우리 세대가 인류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무거운 책임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크리스퍼의 발견자 중 한 명인 제니퍼 다우드나의 이 말이 큰 울림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전자를 통제할 힘을 가졌다. 이건 경이로우면서도 두려운 능력이다. 생명의 코드를 직접 편집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선택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